그날 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제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은 12월의 차가운 바람처럼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이어지는 소리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고 그 자리에서 지키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병사처럼.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내가 알던 집, 가족, 그리고 침묵의 대가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 이름은 김지아. 어머니와 22개월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를 선택한 그날 이후로 평화를 선택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딸의 목소리 대신 침묵을 택한 날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집 진입로에 서 있었다. 낡은 현대 자동차의 아뷰리에 눈송이가 내려앉는 걸 보며 핸들을 꽉 움켜쥐고 현실에 매달렸다. 서울에서 부산 근교 마을까지는 3시간 거리였지만 마치 3,000km처럼 느껴졌다. 지나치는 매 킬로미터 표시가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했고 각 출구 표지가 내가 떠난 이유를 상기시켰다. 사촌 언니 최은지가 보낸 메시지는 모호했다. 엄마가 너 필요해. 그 세 단어가 나를 고기처럼 끌어당겼다. 집은 똑같아 보였다. 흰색 외벽에 녹색 셔터. 내가 운전 배우다 부딪혀 살짝 기울어진 우편함. 하지만 기운이 달랐다. 길거리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숨막히는 무거움. 오랜 비밀이 눌러진 책 속 꽃처럼 더 이상 열리지 않는 페이지들. 도착을 알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을 방심하게 해서 거짓말로 덮기 전에 진실을 보려 했는지도 모른다. 앞문은 잠겨 있을 터였다. 오후 6시 이후로는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뒤로 돌아 눈밭을 밟으며 걸었다. 부츠 소리가 얇은 눈층을 뚫고 울렸다. 부엌 창문을 통해 그들이 저녁 식사에 모인 게 보였다. 어머니, 새 남편 이상훈, 그리고 내 자리에 앉은 누군가. 그때 들렸다. 위층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높고 절박하게. 제발, 제발. 안 그럴게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충돌 소리, 가구가 뒤집히는 듯한. 그리고 내 피를 얼음물로 바꾸는 비명. 뒷문 손잡이에 손이 가는 순간 멈췄다. 모든 본능이 문을 열고 뛰어올라가 어머니와 그 사이에 서라고 외쳤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 지혜일까, 비겁함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그를 변호하던 기억들과 핸드폰을 꺼내게 했다. 112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부산 근교, 마을길 427번지예요. 내 목소리가 놀랍게도 안정됐다. 집안에서 여자가 도와달라고 비명 지르고 있어요. 상처받는 것 같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집 안에 계신가요? 아니요, 밖에 있어요. 저는 딸이에요. 방금 도착해서 들었어요. 또 다른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이번엔 단어가 선명했다. 아파요. 나 아프게 해. 경찰이 가고 있어요. 통화 유지하시겠어요? 나는 차가운 집벽에 몸을 기대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온 신경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부엌창을 통해 이상훈이 차분히 저녁을 먹는 게 보였다. 스테이크를 정밀하게 자르며 어머니의 빈 의자가 놓인 채 운의 자리에 낯선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눈은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태연했다.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지? 내가 듣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면? 이게 일상이 됐다면? 내가 안전하다 느꼈던 집에서 저녁이 이렇게 변했다면? 비명이 멎었다. 더 나쁜 소리로 바뀌어 상처 입은 짐승의 신음처럼 낮고 길게. 이어 무겁고 의도적인 발소리, 위층 바닥을 가로지르며. 그 발소리를 알았다. 사슴이 사냥꾼을 추적하듯 익혔던 아직 집에 살 때 이상훈이 들어올 무렵부터. 미소 가득한 치아와 꿀 같은 말로 들어온 그때. 아가씨, 아직 계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현재로 되돌려졌다. 네, 속삭였다. 여기 있어요. 그들이 올 때까지 안 가요.
2분, 3분, 4분 각 초가 끌탕처럼 늘어지고 눈 속에 서서 어린 시절 집문을 지켰다. 기병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마침내 청색과 적색 불빛이 흰 벽을 번갈아 물들일 때 내 안에 무언가가 안착됐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계획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주는 다른 계획을 가졌다. 때론 어머니 집눈 속에 서서 모든 걸 바꿀 전화를 건다. 집에 돌아오는 건 치유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하지만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앞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12월 추위와 무관한 한기가 느껴졌다. 오후 4시 30분 도착, 겨울 해가 하늘에 주황빛을 흘릴 무렵. 내 열쇠가 여전했다. 작은 기적, 하지만 열린 집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재미있는 집 거울 속 반사처럼. 벽색은 같았지만 가족 사진 있던 자리에 새 사진들. 이상훈의 얼굴이 모든 프레임에서 웃고 어머니를 소유하듯 팔을 둘렀다. 지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나왔다. 놀라움도 환영도 없이 평평하게 쇼핑 목록 읽듯. 식당에서 그들을 찾았다. 이른 저녁에 앉아. 이상훈이 테이블 머리에 아버지 자리였다. 아버지가 떠난 지 8년. 그는 창백한 파란 눈으로 너무 깜빡이지 않는 볼려다보고 미소라 생각할 입꼬리를 올렸다. 어허, 탕아딸이 돌아왔군. 목소리 부드럽지만 위스키처럼 타들어가는. 민지야, 손님 올 거라고 안 했어. 어머니의 손이 목으로 가 전에 없던 스카프를 만졌다. 안 했어요. 지아가 올 거라고 안 했어? 오늘 아침 메시지 보냈어요. 거짓말, 어머니 얼굴을 주시하며. 어머니가 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고개 끄덕였다. 이게 정상인 척. 딸이 집에 오려면 약속이 필요하단 픽션에 맞춰. 내 자리에 낯선 이는 이수진, 이상훈의 첫 결혼 딸이었다. 나를 신발 및 찌꺼기처럼 보고 샐러드로 돌아갔다. 23살, 빠른 계산으로, 하지만 집주인처럼 행동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앉아, 이상훈이 명령하듯 테이블 구석 접이의자를 가리켰다. 진짜 자리 아니고 임시. 민지야, 접시 가져와. 배 안 고파요. 말했지만 앉았다. 어머니는 이미 움직였다. 태엽 인형처럼 원치 않는 접시를 가져오며. 저녁 대화는 초현실의 마스터 클래스. 이상훈이 법정처럼 이야기, 부동산 성공 사례. 이수진이 그의 사무실을 불평하며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거의 말 안 하고 음식을 밀치며 이상훈이 웃을 때 웃고 포인트 할 때 끄덕였지만 타이밍이 어색했다. 잊은 배우처럼. 그래서 지아, 이상훈이 치킨을 정밀 수술처럼 자르며 아직 그 비영리에서 학위 낭비하나 가정폭력 생존자 도와? 네, 목소리 평정 유지. 어머니가 가정폭력의 움찔. 손이 무의식적으로 갈비뼈로. 그는 사려 깊게 씹었다. 민지가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 퍼뜨린다고 했어. 엄마와 거의 2년 말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지난달 온 사회복지사 질문은 어떻게 설명하나? 사회복지사 안 불렀지만 어머니의 야윈 얼굴, 스카프 위 노랗게 바랜 멍을 보며 불렀어야 했다고 후회. 오해겠죠? 말했다. 오해야. 다시 미소. 치아 모두.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알아. 부주의한 말로 명예가 망가질 수 있지? 저녁 후 내 옛방으로 피했다. 이상훈 운동기구 창고로 바뀐. 어린 시절 책장 없고 덤벨렉 파지만 옷장 뒤 그의 옛세금 상자 뒤에 내 이름 어머니 글씨 상자. 안에는 내가 둔 물건들. 고등학교 연감, 보석, 할머니 생일 카드. 하지만 내게 아닌 것들 섞여. 어머니가 이상훈과 데이트했다고 한 영수증. 내가 산드레스 입은 사진. 그가 준 선물이라고 한 작은 거짓말. 하지만 벽돌처럼 우리 사이 벽을 쌓았다. 아래층으로 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손으로 설거지. 작동하는 식기세척기 있는데도.
어깨 뻣뻣, 움직임 날카롭고 빠르게. 엄마. 안 돌아봤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해, 은지가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해. 상훈 씨는 나한테 좋아? 돌봐줘. 그는 싱크대 가장자리 움켜쥐며 멈췄다. 제발, 지아야, 가기 전에. 전에 뭐요? 하지만 이미 가고 있었다. 비누물과 답 없는 질문 남기고. 어머니가 계단 오르는 걸 봤다. 난간 잡는 게 떨어질까 두려운 듯 착지에서 숨고르기 멈춤. 그때 봤다. 계단 아래 흰 카페 위에 핏방울, 신선하고 젖은. 그때 떠났어야 했다. 열쇠 챙겨 서울 안전한 아파트로, 데드볼트와 체인 잠금 있는? 하지만 안 했다. 그 핏방울이 문장 끝 마침표처럼 이제 읽기 시작한 문장. 때론 함정에 빠진 후에야 보인다. 경고신호는 힘겹게 배운 언어로 쓰인다. 때론 비명을 기다려야 한다. 옛방으로 돌아와 핏방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다. 이상훈 벤치에 앉아 그의 물건 둘러싸여 조각 맞추려 했다. 상자들 그의 글씨로 꼼꼼히 라벨. 세금 문서 2019-2023, 사업 영수증, 부동산 파일, 모든 게 제자리, 모든 게 통제. 하지만 상자 뒤에서 손 떨게 한 게 있었다. 구석에 낡은 담요로 반쯤 숨겨진 작은 보석 상자. 어머니가 준 진짜 마호가니의 작은 발레리나. 조심히 열자 약해진 퍼 일리스 멜로디. 안에는 내 선물들, 죄책감 비밀처럼 뒤섞여. 50세 생일 위해 모으는 팔찌, 아버지 사망 후 첫 어머니날 진주 귀걸이, 보석 만들기 시절 만든 목걸이, 투박하지만 사랑으로. 각 조각에 이상훈 글씨 태그. 상훈이 크리스마스 2022 상훈의 기념일 선물 사랑으로. 그는 우리 역사를 다시 쓰고 나를 한 번에 지웠다. 복도 발소리 듣고 재빨리 상자 닫아 담요 뒤로.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이상훈은 노크 안 하고 문틀 채우며 섰다. 필요한 거 다 찾았나 애톤 상냥하지만 눈은 1월 비처럼 차갑. 바뀐 걸 보는 중 일어나며. 우리 키 같았지만 그는 모두 작게 만들었다. 개선한 거지, 수정. 내 어머니가 잡동사니에 빠져 있었어. 옛 기억들 무겁게. 내가 놓아주게 도왔지? 많이 놓아준 듯 방 들어오며 문 닫음. 공간이 숨 막혔다. 내 문제 알아, 지아? 어머니가 행복한 걸, 앞으로 나간 걸, 더 이상 너 필요 없는 걸 못 받아들여. 어머니가 말했나? 말 안 해도 돼, 너보다 잘 알아? 가까이 다가와, 비싼 콜록 냄새, 숨 막히는. 내 질투, 어머니가 사랑 다시 찾은 걸 못 견뎌, 나의 독살하려 했지? 난 절대 친구들 통화, 이목 언니 이메일, 오, 그래? 내 작은 캠페인 다 알아. 목소리 낮춰. 하지만 안 됐지? 어머니가 나 선택했어. 매일 선택해. 바닥통에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목소리. 낮은 웅얼거림, 이상훈 녹음 목소리, TV. 어머니 목소리, 이상하게 형식적. 이해해요. 네, 완전히 이해해요. 이상훈 미소, 듣는 듯 내일 로타리 클럽 만찬 연설 연습. 내가 썼어. 공개 연설 긴장하잖아. 이제 내가 모든 걸 돌봐. 모든 걸 날 혼자 두고 갔지만 연기처럼 남았다. 아래층으로 간 후 복도로 몰래. 어머니 문 닫혔지만 더 선명히 들렸다. 반복하는 구절. 상훈 씨가 진짜 파트너십 보여줬어요. 그 전엔 잃어버렸어요. 외로움에서 구해졌어요. 문에 귀 대자. 목소리 이상. 평평, 기계적, 믿지 않는 대본일 듯. 이어 종이 소리, 페이지 넘김. 읽는 중 엄마, 부드럽게 노크. 읽기 멎음. 침묵. 가, 지아야. 제발. 엄마, 그냥 말 좀 가라고 했어? 절박함에 뒤로 물러섰다.
이해 못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싫어해. 끊었다. 뭐 싫어해요, 엄마? 침묵. 1분 더 서서 다시 노크 손 올림. 피가 차가워지는 소리, 자물쇠 돌아감. 스스로 잠그거나 누군가 잠그거나. 아래층으로 이상훈과 이수진 거실. TV 보는 평범한 저녁처럼. 내 삼입은 낯선이가 내 소파 자리에 웅크리고 이상훈이 아버지 리클라이너. 리모컨 꽉 쥘 내 어머니 피곤해. 안 보며? 휴식 필요. 내가 있으면 감정적돼. 저녁엔 괜찮아 보였어요. 그랬나? 날 보며. 아니면 우리 판단하느라 내 존재가 어머니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못 봤나? 먹지도 못하고 손 떨리던. 봤지만 생각. 취약해, 지아. 내 드라마, 우리 가족 적대. 건강에 안 좋아? TV로. 아침에 가는 게 어머니 위해 좋을 거야? 이수진 봤지만 균열 희망. 봤지만 비웃으며 아빠 말 맞아. 민지 씨 스트레스 준다고 몇 번 말했어. 민지 씨. 엄마 아니고 예의로 참는 지인처럼. 그들 두고 부엌으로. 물, 공기, 무언가 필요. 어머니 지갑 카운터에 수년 쓴 가죽 가방. 본능으로 거실 흘끗. 안 봐. 지갑 있지만 현금 없고 카드 없고 운전면허 없고 작은 종이만 접혀. 불안 약 처방전. 복용량 빨간 펜 동그라미. 2마을 떨어진 클리닉 의사. 모르는 이름. 손 떨며 되돌려. 조각 맞춰지며 보고 싶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그림. 고립, 통제, 다시 쓴 역사, 잠긴 문. 어머니가 위에서 타인이 쓴 말 연습. 집이 11시 후 조용해졌다.